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던 그때의 제 다이어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5kg 감량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매일 야식과 음주에 빠져 살다가 어느 순간 94kg에 배는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는 그런 배불뚝의 아저씨가 되었었죠.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몸뚱이를 하고서 비만 진료를 했다는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술, 담배 끊으세요. 운동 좀 하세요. 야식 좀 이제 그만 드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맨날 지각하고 일 게을리하는 직장 상사가 나보고 지각하지 말라고 잔소리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어느 날 제 살 빼라는 잔소리를 듣다 못한 어느 한 분께서 이러셨습니다. 선생님은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줄 아세요? 저의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최저 몸무게 69kg까지 총 25kg을 감량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체중이 조금 더 늘어서 75에서 77kg을 유지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던 그때의 제 다이어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비법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5kg 감량 비법, 우선 가장 중요한 거,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다 먹습니다. 아침 식사는 밥으로도 먹었지만 편의상 주로 빵을 많이 먹었어요. 바게트나 베이글 같은 빵으로 두세 조각을 치즈와 함께 주로 먹었습니다. 빵 대신 삶은 감자나 고구마로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꼭 챙기려고 했습니다. 달걀이나 닭가슴살,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고요. 조금 부지런하게 준비한 날은 기름이 적은 소고기로 먹기도 했습니다. 야채도 꼭 함께 먹었는데 식물의 잎사귀라면 뭐든지 다 먹었습니다. 상추, 배추, 미나리, 쑥갓, 깻잎 등등 다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음료는 주로 물, 탄산수, 제로콜라 이런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를 마셨죠. 점심 식사는 주로 병원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체중 감량 속도가 더딘 것 같아서 중간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도시락은 밥으로 싸가기도 했지만 편의상 주로 빵을 많이 먹었어요. 바게트나 베이글 같은 빵으로 두세 조각을 치즈와 함께 주로 먹었습니다. 빵 대신 삶은 감자나 고구마로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꼭 챙기려고 했습니다. 달걀이나 닭가슴살,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고요. 조금 부지런하게 준비한 날은 기름이 적은 소고기로 먹기도 했습니다. 야채도 꼭 함께 먹었는데 식물의 잎사귀라면 뭐든지 다 먹었습니다. 상추, 배추, 미나리, 쑥갓, 깻잎 등등 다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음료는 주로 물, 탄산수, 제로콜라 이런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를 마셨죠. 일이 늦게 끝나서 저녁 식사도 대부분 병원에서 해결하고 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밥으로 싸가기도 했지만 편의상 주로 빵을 많이 먹었어요. 바게트나 베이글 같은 빵으로 두세 조각을 치즈와 함께 주로 먹었습니다. 빵 대신 삶은 감자나 고구마로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꼭 챙기려고 했습니다. 달걀이나 닭가슴살,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요. 조금 부지런하게 준비한 날은 기름이 적은 소고기로 먹기도 했습니다. 야채도 꼭 함께 먹었는데 식물의 잎사귀라면 뭐든지 다 먹었습니다. 상추, 배추, 미나리, 쑥갓, 깻잎 등등 다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음료는 주로 탄산수, 제로콜라 이런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를 마셨죠. 맞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첫 끼를 시작하고 저녁까지 하루 3끼를 다 먹되 잠자기 전에는 위장이 좀 빈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일찍 끝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었더니 다이어트 기간 동안 그다지 배가 고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뭔가 다른 맛있는 게 먹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늘상 따라다녔죠. 하지만 살을 빼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의지력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운동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그냥 헬스장 다녀봤자 얼마 안 가서 때려칠 게 뻔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돈을 좀 썼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개인 트레이닝 수업을 받았죠. 그 외의 시간은 하체, 가슴, 등 근육 위주로 근력 운동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5, 6회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계속 9달 정도 했더니 체중이 20kg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다이어트 비법 뭔가 좀 허무하죠? 그냥 먹기만 하면 쏙쏙 빠지는 비법의 식품도 없고 따라하기만 하면 팔이 저절로 얇아지는 엄청난 동작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상 반복하던 단백질과 채소를 일부러 챙겨 먹는 하루 3끼 식사,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일찍 끝낸다, 운동은 주 5회 이상 힘들게,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것이 바로 저의 특별한 비법입니다 라고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마땅히 공개할 비법 같은 게 없어서요. 그런데 왜 오늘 비법 공개랍시고 이런 허무한 영상을 올리느냐? 유튜브에서요,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하면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식단 공개, 빅 채널 유튜버의 체중 감량 비법 공개, 이런 영상의 조회수들이 정말로 잘 나오더라고요. 하면 제 영상의 조회수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은 아주 좋은 다이어트 준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죠. 나의 현재 몸 상태, 주변 환경, 직업,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운동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성공의 비법일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다이어트에 쉽게 성공했다는 그 비법은 바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만 찍어 올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찍지 않아요. 전형적인 생존자 편향의 오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비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따라 하시잖아요.
사실 살이 빼고 싶은 대부분의 분들은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어디 숨겨진 쉬운 방법 없나? 하고 기웃기웃할 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좋은 다이어트 방법 말고는 보다 더 쉬운, 보다 더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세상에 개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로 쉽고 날로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때는 닥터 시완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화이팅입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팔이 저절로 얇아지는 빵 대신 삶은 감자나 삶은 고구마로 먹기도 했고요. 사실 살이 빼고 싶은 대부분의